안녕하세요. 짱이맘 이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퇴근길이 어둑어둑해지고 깜깜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낮이 길이가 짧아졌어요. 완연한 가을인데 낮의 길이가 벌써 짧아지니까 마음은 벌써부터 겨울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감상하면서 또 하나씩 돌봐주면서 저녁 시간을 다육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래도 가장 즐겁고 행복하죠. 오늘은요, 제가 예뻐하는 아이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다육이 군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한답니다. 요즘 제가요,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아이가 이 아이랍니다. 많이 키우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숫자도 많지 않고요, 그렇게 흔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 이름은 베카시스랍니다. 보랏빛의 이 핑크빛이 아주 매력 있는 아이고요, 또 이렇게 뽀얗게 백분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이렇게 또 꽃대를까지 이렇게 살짝 올려주어 가지고 아주 매력을 발산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아주 초보 때 작은 베카시스 조그만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지금도 베란다에 있어요. 그런데 베카시스가 뭐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마디게 크고 자구를 달아주는데도 약간은 인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책자에 보니까 뭐 느리지만 자구를 잘 달아준다라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베카시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요, 약간의 이 보랏빛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원래 보랏빛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깍지가 굉장히 좋아하죠. 초보님들은 깍지라면 질색을 하실 텐데요. 열심히 방제를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깍지가 좋아하는 아이들은 한 번 더 살펴보고 미리미리 방제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가을에 물이 들으면 요렇게 진하게 물이 들어오는 그런 색감을 보실 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아이거든요. 물을 적게 주면서 또 입장을 너무 말리게 되면 프릴의 입장이 마름 현상 같이 입장이 살짝 말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물을 적당히 넉넉하게 챙겨 주시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카시스 이 아이는 지금 얼굴이 좀 커 보이잖아요. 사실은 해가 묵으면 묵을수록 입장이 통통해지고 짧아지고 단단해지면서 솔방울처럼 동그랗게 모으면서 그렇게 꽃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키우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요, 색깔이 이렇게 들어왔어도 완전히 다져진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한 1, 2년 더 다진다면 이게 꽃 모양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그렇게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베카시스의 특징이에요. 성장 속도에 비해서 뿌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분갈이를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책자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이 뿌리가 금방 화분 속에 꽉 차가지고 이 아이가 얼굴이 못생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를 다른 다육이보다는 조금 자주 해야 되는 그런 단점? 뭐 그런 게 있기는 한데요. 그 대신에 여름, 겨울 모두 강하고 튼튼해요. 화상도 잘 안 입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항상 다육이한테는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입구지가 잘 안 된대요. 입구지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성체로 자라면 요 자구를 하나 띄어서 번식을 시켜서 그렇게 키우시면 또 번식하는 맛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다육이 키우면서 자구 띄어서 번식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베란다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요 자체만으로도 다져서 예뻐지는 모습을 계속 보는 게 좋겠죠. 요 베카시스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키워보셔도 아주 매력있고 예쁜 빛깔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햇빛도 좋아하고 크게 키우고 싶다면 약간 반그늘에서 키워도 상관은 없지만 물을 좀 넉넉히 주시면서 햇빛에 내놓고 키우시면 이 예쁜 모양과 빛깔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올 가을에 한껏 기대를 하고 있는 베카시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주제는 군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왕에 다육 생활을 한다면 저도 초보 때 외도를 많이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500원, 1000원짜리 그렇게 다육이들을 데려오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요 파랑새가요,
초보 때 처음 다육생활 시작할 때 들여왔다는 아이예요. 이 파랑새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리고 자구에 굉장히 인색한 아이예요. 스스로 알아서 이 자구를 달아서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군생을 키우기 위해서 적심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성향이지만 다육이 적심을 안 하는 편이에요. 거의 안 하거든요. 뭐 아프거나 수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적심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일 때는 그냥 키웁니다. 그래서 3년을 키워도 항상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다육맘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감히 드리자면, 요즘은 뭐 다육이 거의 뭐 시장에서 사다가 키우시잖아요. 예전에 마니아니 같은 경우에는 이꼬지로 해서부터 성체로 해서부터 정말 어렵게 다육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워낙 다육 시장이 광활하고 다육이 종류도 많고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쇼핑을 해서 다육이를 키우게 되는데요. 이왕이면 이렇게 딸랑 외두를 잇는 것보다 이렇게 뭐 최소한 2두, 3두 군생으로 데려오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이거는 파랑새 2두짜리인데요. 저도 이 파랑새 군생을 구하려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뭐 2두, 3두 뭐 이렇게 데려왔었어요. 조그마한 3두짜리를 키웠는데 뭐 하나가 녹아가지고 또 2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 맘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2두, 3두 군생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파랑새 군생이 예전에는 참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군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은 값이면 1,000원을 더 주더라도 이렇게 2두, 3두 군생을 데려다가 키우는 재미를 더 느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키우는 창 중에서도 보통 창은 다 외두죠. 외두인데 요거는 립스틱 군생이랍니다. 창에서도 제가 유일하게 키우고 있는 군생 창이에요. 근데 요즘 요 아이가 아주 예쁜 짓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입장에 물이 얼마나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뭐 이것만 관찰을 하고요. 또 외두로 키웠던 립스틱이 아파가지고 지금 키핑장에 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물을 조금 베란다 아이들 챙겨주었어요. 물을 챙겨주다 보니 이 아이가 이렇게 분질을 해가지고 얼굴을 2개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원래 3두였어요. 3두였는데 어느새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분질을 해서 두스 하나를 더 늘렸죠. 그래서 이렇게 군생은 키우는 재미가 외두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베란다에서 그냥 취미로 키우시는 경우에는 뭐 번식을 위해서 키우는 것보다도 관상이나 뭐 힐링을 위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두로 데려왔는데 이렇게 아가를 달면서 군생을 만들어 준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다육생활이 없겠지요. 이 아이도 외두였었는데요. 이렇게 이 베란다에서 이 자구를 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의 군생으로 생긴 아이를 데리고 와도 이렇게 분질을 하는 기쁜 맛을 주는데요. 외두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아가를 이렇게 많이 달아주면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다육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지요. 이 아이는 몰개인이라는 아이랍니다. 원래 자구 하나는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구를 잘 다는 창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도 창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지만 이런 아가를 잘 달아주는 창을 데려온다면 아주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군생을 키우다 보면은요. 제가 키우는 베란다의 거리대의 아이들은요, 뭐 킵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사이즈가 대부분 다 작아요. 작고 뭐 큰 대품 뭐 이런 건 없어요. 작지만 초보 때부터 이렇게 따글따글한 이런 군생을 좋아해 가지고 외두는 거의 잘 안 데려오고 어느 순간부터 한 1년차 지나고서부터 뭐 최소한 2두 아니면 3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 군생을 한번 키워보면요 외두에는 눈길이 잘 안 가요. 요거 아주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아르제예요. 아르제. 이 아이가 가을 되어서 핑크색으로 코끝에 점을 꼭꼭 찍으면서 아주 매력 있게 예쁘게 물이 들은 아이인데요. 그 모습을 한 2년 전인가 한번 보고 거의 뭐 베란다 안쪽에서 있다가 거리대에 나갔다가 해도 햇빛이 부족한 관계로인지 이 핑크색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오랜 세월을 묵으니까 이렇게 살구색
뭐 이런 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좀 초록초록하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로 물이 들어주는 것도 뭐 감사하죠. 또 내년 되면 요 모습이 더 핑크색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군색으로 키우면 다육이 하엽을 띄더라도요. 오늘 제가 이 아이 하엽을 좀 많이 정리를 해주다 말았는데요. 하엽도 정리해줘야 되고 뭐 수영도 조금 한 번씩 잡아줘야 되고요. 키우다 보면 이렇게 로제트가 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철사나 여러 가지 원예용 도구 같은 걸 사용해서 수영도 잡아가면서 그렇게 키우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군상을 데려오면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가자고를 하나씩 달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군생은 다육생활 하는데 좀 손이 많이 가기도 하지만 키우는 재미가 훨씬 있지요. 근데 외두, 제가 외두는 많지 않지만 제가 외두를 키우는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아이 릴리시나랍니다. 이 아이도 베란다에서 뭐 3년 되었어요. 이렇게 외두를 초보 때 데리고 와서 키우다 보니까요. 이 아이도 성장 속도가 느리고 자구를 저렇게 많이 달아주면 뭐 좋겠지만 성장 속도가 느린 아이들은 정말 1년, 2년 있어도요. 이 몸집을 조금 키운다는 거, 이거 물을 줬더니 물방울이 이렇게 고여가지고 분가루도 지금 많이 지워졌죠? 요게 이제 말르면 분가루가 뽀얗게 올라오는데요. 이 릴리시나 같은 경우에는 빛깔이 예뻐가지고 외두라도 이렇게 키울 맛이 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초록이로 뭐 외두로 이렇게 키우다 보면 할 일이 없어요. 뭐 어쩌다가 하나 하엽 한 장 띄워주는 거 뭐 그 정도고요. 햇빛에서 달달 달구어서 키운다고 해도 가을에 입장 끝에 뭐 파랑새처럼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는 정도? 뭐 그 정도로 하는데요. 참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들어요. 제가 이 릴리시나 이 빛깔이 예뻐가지고 그나마 예뻐하긴 하는데요. 외두라 변화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면서 그냥 키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외두를 키우면 좀 심심하다?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아주 초보 때 군생을 데리고 와서 오랫동안 키웠던 이 아이가 로망이랍니다. 이 로망은요, 제가 진짜 한번 키워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강하고요. 햇빛, 여름, 겨울, 뭐 전부 강합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이 있기는 해요. 이 로망도 깍지가 굉장히 좋아해요. 초보 때 깍지가 생겨서 한바탕 고생을 한 경험이 있기는 한데요. 깍지가 싹 제거되고 난 이후부터는 뭐 한 번도 그 이후로 깍지가 안 생겼고요. 이렇게 다져지면서 이 빛감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상 이 빛깔을 유지하면서 예쁘게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성장 속도가 자구를 좀 잘 달아주는 군생의 종류가 있지요. 그런 아이들은요, 요 로망인데요. 이 로망은 자구를 참 잘 달아줘요. 그래서 제가 키우면서 요게 이렇게 3두짜리를 키웠었는데요. 이렇게 아가를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뽁빽박히 저 안쪽에도 있고요. 자구를 이렇게 잘 달아주면 군생을 키우는 재미가 이런 재미죠. 제가 로망을 이 아이의 분갈이를 할 때 분리를 해서 따로 심어준 작은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 아이도 이거 뭐 콩분이에요. 거의 콩분인데 연도수는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한 번도 거리대에 나가보질 못해서 색깔이 요런데요. 이 아이도 아마 거리대에 나갔다면 이렇게 작은 분이라 하더라도 요 빛깔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아이도 좀 거리대에 내보내고 싶은데 아유 이렇게 작은 아이가 다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 큰 아이들 사이사이에 끼어서 거리대에 나간다 하더라도 큰 아이들 몸집에 가려가지고 햇빛을 제대로 잘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키울 수 없었는데요. 킵장에 데려다 놓은 로망이 제가 또 있죠. 그 아이는 더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도 금방 물이 들고 자구를 벌써 하나, 두 개씩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망같이 자구를 잘 달아주는 아이들로 해서 선택을 해서 군생으로 키우면 훨씬 더 다양하고 재미지고 이 아가자구를 생성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더 훨씬 재미있는 다육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제가 이 아이는요 데려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예요. 너무 작은 아이는 사실 눈길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저는 크다고 해도 저 베카시스만큼 뭐 그 정도지 아주 대품이라 이런 데는 아직은 눈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한 몸에서 두 개로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요게 눈에 띄어가지고 똑같이 다육이를 고르더라도요, 외두 속에서도 이두 자리가 있고 또 이두 속에서도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런 아이들이 눈에 띄인다면 데려오시면 이 분리된 자구가 완전히 갈라지면 이제 또 삼두가 되겠죠. 뭐 이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매두보다도 군생을 키우는 재미를 그렇게 느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군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생을 조금 키우다 보면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기는 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저 같은 경우 요 창이나 요 아르제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2번 정도 해줬어도 요 자구 뭐 제가 만져서 떨어뜨리거나 뭐 그런 정도 는 있어요. 이 로망 같은 경우는 자구가 아가가 있어도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분갈이하기도 아주 좋기는 한데요. 저도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딱 한 번 저희 집 베란다에서 자, 이 아이가요. 군생으로 데려온 아이예요. 처음 왔을 때 정말 예뻤어요. 이 아이 이름이 에일린이에요. 에일린 군생이 정말 예쁘죠. 물이 들으면 노랗게 물이 들고 간 라인을 이렇게 핑크색으로 좀 드는데요. 아직은 완연한 가을이 아니라 제 색깔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에어컨 실외기 위해서 키워서 이렇게 간 라인으로 거뭇거뭇하게 화상도 입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소형종의 군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목대가 굵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 분갈이 할 때 각몸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 밑에 뿌리를 만들어요. 뿌리를 만들어서 흙의 자리를 잡다 보면 이 엄마 몸하고 연결된 그 줄기, 가는 줄기가 자연 도태되어 가지고 이렇게 각몸으로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전부 각몸이에요. 각몸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요렇게 심어 주었는데 한 몸일 때보다는 그리 예쁘지 않아요. 더러 군생을 데려와도 요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몸으로 분리되더라도 아 뭐가 잘못됐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소형종 같은 경우에는 군생이라 하더라도 각몸으로 각자 분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아주 예뻐하는 아이가 하나 있죠. 자, 이 아이랍니다. 엘사예요. 엄마 자구 새 삼두에서 아가 자구가 빡빡하게 목도리를 두르다시피 그렇게 자랄 때부터 제가 베란다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이 아가들이 커가지고 이제 엄마 몸을 어떤 게 엄마 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컸어요. 전혀 이 자구를 한번 속간해 줄까 생각도 했는데 속간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요 엘자를 관리를 하는 거는요. 하엽 정리를 수시로 자주 해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빡빡하게 군생으로 빈틈없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지금 거리대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 통풍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하엽 정리를 열심히 해주는 거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하엽 정리를 속에 보면은 아가 입장 하나에 뭐 3개, 4개씩 하엽이 이렇게 달려 있다 보면은요. 속에 꽉 차가지고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엽 정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속으로 공기순환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구를 솎아내거나 뭐 이런 걸 하는 대신에 이 속에 조금 하엽을 수시로 정리를 하면서 공기가 통하게끔 그렇게 해줬더니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이대로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뭐 저도 키우면서 100% 성공하려니 생각은 안 합니다. 여기서 도태되는 자구가 분명히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엽 정리해주면서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관리를 하면은 이 아이가 부캐처럼 동그랗게 그렇게 자라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도 있고요. 이 아이가 원래 가을에 이 엄마 몸에 빨간색으로 전체적으로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이 아가들은 지금 너무 어려서 물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부캐처럼 꽃다발을 이루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온다면 아주 훌륭한 군생이 되겠죠.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이 하엽을 띄려고 하다 보니까요. 잘 안 돼요. 그리고 하엽도 지금 이렇게 이 아이가 지금 물을 잔뜩 먹은 상태라 요 틈을 벌릴 수가 없어요. 요런 군생들은요, 하엽 정리할 때 물을 살짝 고플 때, 물이 고플 때 입장을 만지면 좀 말랑말랑하다 싶을 때 이렇게 틈을 벌려가지고 하엽을 띄워주면 별로 무리가 없는데요. 물이 땅땅 먹었을 때 이 하엽을
뜨려면 이 입장이 부러져요. 그래서 살짝 물이 고팠을 때 하엽 정리를 열심히 해서 통풍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한다면 이렇게 풍성한 자구를 분생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자, 이왕에 다육생활 하시는 거 지금은 다육시장이 워낙 광활하고 종류도 많고 또 작아도 어려도 이 군생들이 많이 있어요. 또 외두 속에서도 또 2두, 3두짜리가 섞여 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잘 관찰하셔가지고 이렇게 2두, 3두짜리 자구를 달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되도록이면 택해서 데려오시고요. 또 이렇게 이 아이처럼 살짝 분짓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금줄 같은 게 있다든가 뭐 이런 거 관찰하셔가지고 쇼핑을 하시면 더 즐거움이 2배가 되고 재미있게 다육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예쁜 창군생과 또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이런 노망 이런 아이들 꼭 한번 키워보시고요. 또 분질을 하면서 자구를 다는 이런 재미도 보시면서 행복한 다육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거를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백화시스 소개하면서 군생 다육이를 되도록이면 키우시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짱이맘 인사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